자, 그 다음에 페이스 필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조금 복잡한 형상이에요. 두 개의 어떤 이런 원뿔 형상이 있을 때 그 원뿔 형상에 어떤 구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공이 하나 있는데 그 공이 여기를 굴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 궤적을 이제 라운드로 생성해 주는 이런 형상인데, 실제 이 구의 크기는 여기에 원뿔의 요 사이 거리 있죠. 여기서 최단 거리 요 사이보다는 구의 직경이 더 커야 돼요. 적으면은 그냥 굴러가 버리겠죠. 그냥 빠져나가 버리겠죠. 이 궤적이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치수가 조금 잘 안 맞으면은 이것은 에러 메시지가 많이 띄워주는데, 실제 카티아에서 실행을 시켜서 이따 실습 예제를 같이 할 때 그때 치수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형상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큰 구가 이렇게, 이런 구가 여기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형상입니다. 그럴 때 그 궤적 있죠. 이런 궤적을 필렛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자, 3탄젠트 필렛이라는 건데요. 탄젠트 필렛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요건데요. 이것은 선택한 두 면에 이렇게 라운드를 생성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런 값은 이 값을 알고 있다면은 굳이 엣지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거리가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R10을 줘서 이쪽 모서리하고 이쪽 모서리를 줘서 이런 형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언제 적용하면 편하냐면 두 거리를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소수점으로 떨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여기를 자연스럽게 라운드를 줘 가지고 필렛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적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페이스트 필렛이라고 해서 두 면을, 이쪽 면하고 이쪽 팀 양쪽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페이스트 리무브라는 데에다가 제거할 면, 라운드를 실제 생성할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단추를 누르면 여기처럼 두 개를 완전하게 라운드 처리해주는 이런 명령어가 3탄젠트 필렛 명령어입니다. 먼저 XY 평면 잡고 그냥 원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가로축 거리는 100mm, 세로축 거리는 한 50mm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패드는 10mm만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저기 이제 원뿔을 만들게 될 때는 원기둥을 이면 잡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클을 이렇게 그릴게요. 서클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서클을 구속을 줄 건데요. 이거 값 서클의 요 거리를 50mm, 이 반경을 30 줘보겠습니다. 10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이런 것도 좀 같이 맞춰볼게요. 20, 25mm 정도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까지 구속도 25mm, 여기하고 중심은 여기 이제 수평 수직 요 거리를 0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빠져나갑니다. 패드를 시키겠습니다. 패드를 시키는데 이걸 넉넉 잡고 30mm 정도만 패드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원뿔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드래프트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각도를 넉넉하게, 이건 좀 이따 드래프트 앵글은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요. 이 두 개 면을, 기준면은 여기를 기준해서 이리 보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원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9가 지나가야 되는데요. 어떤 크기냐면 이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R값이. 그 다음에 여기 끝에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9가 여기를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면 그 궤적이 생길 거잖아요. 그 궤적을 필렛 처리로 생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스 필렛 명령어 실행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반경값을 요 값을 20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렛 처리할 면을 이렇게 줘보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해보시면 보이시죠? 값이 뭐가 이렇게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구가 이렇게 큰 구가 R20짜리 구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최단 원뿔의 최단 거리보다 커서 이 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생성한 궤적을 이렇게 필렛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 필렛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치수들이 잘 안 맞으면 계속 에러 메시지가 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치수를 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적용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다음에요. 끝에 있는 3탄젠트 필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3탄젠트 필렛은 이쪽 뭐 어떤 거리를 실제 여기서 뭐 필렛 처리할 때 우리가 거리를 50mm를 알고 있다면은 이 3탄젠트를 굳이 안 놔도 여기 보면 엣지 필렛 있죠? 이 모서리,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에 양쪽 거리가 50mm니까 25mm, 25R 줘서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3탄젠트 필렛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스트 필렛 이면하고요. 뒷면 이렇게 그래서 이면이에요. 이면에 필렛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거할 면은 이면입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똑같죠? 여기 적용된 거나 여기 적용된 거나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거리를 이제 어떤 소수점으로 다 있다든지 뭐 정확히 모른다든지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필렛을 완전하게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3탄젠트 필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챔퍼 기능인데요. 자, 모서리에 못따기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거의 뭐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뭐 필렛 처리하는 것처럼 엣지 필렛 주는 것처럼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제가 했던 모서리를 선택하고 아이콘을 누르든 아니면 아이콘을 먼저 실행을 시키고 모서리를 선택하든 뭐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서리에 내가 펜퍼를 좀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오브젝트 선택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 모두가 몇 가지가 있는데 랭스하고 앵글 값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랭스하고 앵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랭스 값은 뭐 요 값이에요. 한쪽 모서리 값을 말하는 거고요. 앵글은 이제 45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45도짜리에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같은 도면에서 봤을 때 뭐 C, 10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죠. 예, 그런 값을 적용할 때 이제 체크를 해줘서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 못따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드에 여기는 랭스에서 이 길이가 서로 다르게 못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길이하고 이쪽 길이하고 그래서 랭스 1, 랭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선택해 보면 여기 보면 랭스 1하고 랭스 2가 나타나죠. 이쪽은 뭐는 화살표 방향이 랭스 1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랭스 2가 10mm, 랭스 1이 30mm. 서로 다르게 줘서 길이를 줘서 못따기를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챔퍼 이제 기능인데요. 챔퍼는 보시면 일단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랭스 앵글 또는 랭스. 그래서 첫 번째 랭스 앵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모서리에 챔퍼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먼저 랭스 길이 뭐 10mm 그 다음에 각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도면에 보면 CO 뭐 이런 거 돼 있죠. 예, 요 값. 그래서 요 방향 값하고 요 방향 길이 값이 서로 같게 이렇게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랭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랭스 1, 랭스 2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건 아래쪽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챔퍼 눌러보시면 랭스 1번, 랭스 2번 서로 값을 다르게 주는 거죠. 이 값을 여기는 10, 여기는 2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화살표 방향이 지금 랭스 1번이고요. 반대 방향이 랭스 2번이에요. 자, 방대 바꾸고 싶다. 클릭. 여기 리버스 체크가 되고요. 반대 길이가 바뀌죠. 서로 모서리에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챔퍼를 적용할 때 쓰는 게 이겁니다. 간단하죠? 어떤 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 챔퍼를 주겠다 그러면 이 면을 선택하고 챔퍼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챔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드래프트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드래프트 잠깐 봤습니다. 드래프트 어디서 봤냐면은 패드 명령 하면서 패드 되면서 드래프트도 구배도 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엣지 필립도 줘가면서 하는 그런 예제를 잠깐 좀 아이콘을 좀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구배를 주는 겁니다. 경사지도록 향해. 그래서 모델링을 먼저 해놓고 이건 뭐 수직한 방향 쪽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부분에 어떤 구배를 줘서 삭제를 한다거나 또는 삭제하는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생성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적용해서 생성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이콘을 실행을 시키고요. 보시면 드래프트 타입 앞에 선택하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일단 값은 뭐냐면 요 값이에요. 드래프트 할 각도. 그래서 예를 들어 20도. 그 다음에 페이스 투 드래프트 해가지고 내가 이쪽 면 부분을 내가 드래프트를 해야 되겠다. 구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면하고 이쪽 면도 같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면도 복합적으로 선택해 줘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게 이 드래프트 면은 이쪽 면하고 같은 방향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면하고 이 면하고 동시 선택하면 이것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의 이런 새로운 면만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 엘리먼트라고 해서 셀렉트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구배 기준입니다. 어디 부분부터 여기 면을 기준을 줄 거냐, 이 바닥면을 줄 거냐, 아니면 나는 인면을 줄 거냐에 따라서 구배 형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기준은 여기를 잡고 구배할 면을 드래프트할 면을 이 면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처럼 이 기준면을 통해서 이 부분 이쪽 면만 이렇게 경사지도록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죠. 구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준 거냐면 드래프트 할 면을 이 윗면 있죠. 이 면하고 이 면 그리고 기준면은 이쪽 오른쪽 면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구배를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적용한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것은 현재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일 때는 제거가 되는데요. 이걸 방향을 아래쪽 방향으로 리버스에서 방향을 틀어주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프트 명령어를 적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성도 되기도 하고 제거도 되기도 합니다. 드래프트 이제 옵션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부분 쪽은 화면을 좀 확대를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앞에 드래프트 할 면을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쪽 오른쪽 면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 면을 이 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클릭해서 OK 누르게 되면은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이쪽 면은 제거가 되고 이 반대쪽 면은 이렇게 요만큼이 이 구배만큼이 생성이 되게 돼요. 한쪽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면을 이쪽은 제거, 이쪽은 생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말고 그냥 아래쪽은 생성시킬 필요 없이 난 이쪽만 그냥 구배를 줘야 되겠다. 경사지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어 단추를 눌러보면 오른쪽에 이런 옵션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옵션 창에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옵션 창의 오른쪽에 보시면 파팅 뉴트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구배의 한쪽 방향만 제거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래쪽은 생성은 되지 않고요. 보시면 미리 보기 여기 보시면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위쪽 부분만 요 영역만 제거가 돼요. 근데 이걸 옵션을 해제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처럼 한쪽은 생성이 되고 기준면을 여기 중간변을 잡았기 때문에 반대면은 생성이 되는데 이럴 때 아래쪽은 생성시키지 않고 이 부분만 구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파팅 뉴트럴이라는 거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 이 방향 쪽만 제거가 되고요. 이걸 갖다 만약에 방향을 반대쪽으로 체크를 해준다면 여기는 그대로 살아남고 아래쪽만 이렇게 이번에는 어때요?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지금 가운데 면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여기가 구배가 이렇게 20도 줬죠. 반대편도 똑같게 이 각도만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옵션이 여기 보면 보스 사이드라고 이런 걸 체크를 해주면 돼요. 파팅 뉴트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드래프트 보스 사이드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도 삭제, 아래쪽도 삭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옵션요. 여기 보시면 그 옵션들 보여준 건데 앞에 있는 것은 윗부분만 제거했고요. 파팅 뉴트럴 체크했을 때 아래쪽에 보스 이게 드래프트 보스 사이드를 체크해주면 여기를 기준해서 이쪽도 20도만큼 제거, 아래쪽도 반대쪽으로 20도만큼 제거 이렇게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드래프트 할 면을 오른쪽 면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은 윗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파팅 뉴트럴이라고 체크를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은 생략이 되고 위쪽 부분만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요 예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앞에서 우리 그 필레 처리할 때도 라인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 부분만 적용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요 지금 드래프트 적용할 때도 우리 한계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일부 영역만 드래프트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이 예제는 뭐냐면 이 중간 정도에 이 정도 높이에 여기 보이시나요? 플랫? 새로운 플랫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저희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미팅 엘리먼트라고 해서 요 리미팅 엘리먼트를 체크하고 요때 요 플랜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때 봤더니 요 플랜의 아래쪽 부분은 그냥 뭐 드래프트가 적용이 안 돼 있죠. 그죠? 이 부분 쪽은요. 그래서 여기 플랜이 어떤 높이냐면 이 높이에요. 플랜이 있는 이 높이부터 윗부분만 이렇게 드래프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방향을 들어줬더니 이번에는 어때요? 이쪽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지금 아래쪽 면이 이렇게 돼 있는 면하고 이 플랜 있는 면하고 일치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만 드래프트가 20도만큼 이렇게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옵션들이 오른쪽에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숙지를 해서 모델링 할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래프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는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특정한 수직한 면, 이런 면을 갖다가 구배를 주는 건데요. 경사지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각도를 먼저 넣습니다. 20도만 주겠다. 나는 이 면을
드래프트를 하겠다, 아니면 이면을 하겠다 그러면 자, 이쪽 일종 메모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뉴트럴 엘리먼트 이게 기준이에요. 자, 나는 이면을 기준해서 이쪽에 드래프트를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미리 보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 20도만큼 구별을 주는 거죠. 아니면 이게 이제 보시면 기준이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기준을 나는 바닥면을 주겠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 해보면 여기는 해지하고 이쪽 바닥면만 줬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 바닥면을 기준해서 구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스트 드래프트할 면하고 바닥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다시 옵션을 적용해 볼게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드래프트. 자, 이번에는 내가 이면하고 반드시 드래프트 할 면은 같은 방향에 있는 이런 면을 동시에 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기준면은 내가 어디를 주겠다? 예를 든다면 이쪽 면을 주겠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서 미리 보기를 되는데요. 이 방향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 드래프트 면이 인면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성이 돼요. 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볼까요? 생성이 되죠. 이 방향을 나는 이 부분을 삭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돌아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이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삭제가 돼요. 일정한 구별을 줘서 생성을 하거나 또는 삭제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옵션을 좀 적용해 볼 건데요. 다시 드래프트 10도. 이번엔 이 옆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드래프트 할 면은 옆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은 제가 이쪽 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처럼 이런 기준면이 지금 중간에 있고 드래프트 할 면이 이렇게 제가 이 수직한 면을 선택했죠. 그러면 이쪽은 삭제가 되고요. 이쪽 아래쪽은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는 이렇게 생성도 되고 삭제도 된다. 기준면이 여기 때문에 이쪽 한쪽은 생성, 한쪽은 삭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아래쪽은 생성하지 말고 나는 이 옆면을 기준해서 이만 삭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옵션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모어 단추를 눌러봅니다. 여기 보면 파팅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팅 엘리먼트라는 걸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 평면이 있었죠. 조금 전에 이 기준 평면에서 한쪽 방향을 제거하고 화살표 방향 쪽만 적용이 돼요. 오케이 누르면 아래는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쪽 부분만 적용이 되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래쪽은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요. 아래쪽 무시하고 기준면에서 한쪽 방향. 나는 아래쪽만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위쪽은 그냥 그대로 수직이고 아래쪽만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됐네요. 여기에 적용. 이렇게요. 아래쪽만 삭제. 이렇게요. 화살표. 자, 화살표 2로 되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 쪽으로 한쪽 방향만 기준면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만 삭제시키고 싶을 때는 이 옵션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기준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삭제,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싶을 때 대칭하는 것처럼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드래프트 보스 사이드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도 삭제, 아래도 삭제 보이시죠? 이 옵션이 금방 적용했던 이 두 가지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적용하기 전에 제가 어떤 플랜 하나 이렇게 만들 건데요. 저기 맨 바닥면 기준에서 여기 플랜이라는 거 누르고 맨 바닥면 기준에서 반대 방향 쪽으로 이 높이는 어디 높이까지 갈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윗부분 있죠. 윗부분까지 어느 정도 위치에 관통이 되도록 플랜 하나 만들겠습니다. 확인 눌러보고요. 이 플랜은 여기 위에 어느 중간점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드래프트 아이콘 누르시고요. 각도 이번에는 면을 이면 드래프트 할 면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은 이면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어 단추를 눌러서요. 두 개면 주고 여기 보시면 요걸 체크를 하면 당연히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프트가 되겠죠. 10도만큼.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리미팅 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리미팅 엘리먼트를 체크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생성한 플랜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미리 보기 한번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맨 아래에 기준이 물론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모두 자, 기준이 지금 맨 바닥면이니까 요 면이니까요. 여기 면부터 드래프트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다 삭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죠. 조금 전에 옵션을 제가 리미팅해서 한 개의 영역을 요 플랜을 줬어요. 요 플랜은 지금 어느 면하고 똑같으냐면 요 면하고 똑같은 면입니다.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윗부분만 조금 전에 화살표에 윗부분만 체크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하는 거예요.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기준면에서 전체 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한 개의 영역을 또 준 겁니다. 물론 아랫부분을 하면 아랫부분만 삭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플랜을 선택했고요. 이 방향을 나는 여기 아래만 좀 삭제를 하겠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처럼 이 아래만 삭제가 돼요. 보이시죠? 그래서 드래프트를 적용하는 데서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다양한 그런 구배 조건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